70대 할아버지가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은퇴 후 아내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됐어요. 집에 있는 걸 참지 못하는 아내, 말 한마디 나누길 꺼리는 모습, 결국 남편을 밀어내는 아내의 충격적인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제 나이 올해 72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끝이 저려와요. 결혼 생활 40년 동안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었다고 자부했는데 지금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싶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들어오는 날들이었지만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주말도 반납하고 일에 매달렸지만 한 번도 투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와 함께 웃으며 보낼 노후를 그리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에게 오늘도 힘내라고 웃으며 인사하고 밤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떡을 사오기도 하고 아이들 학비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죠. 하지만 퇴직 후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처음엔 아내가 제가 집에 있는 걸 신경질적으로 대하더니 점점 저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집을 나가 있었고 밤이 돼도 들어오지 않았죠. 같이 있어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제가 말을 걸면 귀찮은 듯 고개만 돌렸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저를 피해서 따로 먹었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아내는 다시 거실로 나가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느낀 건가 싶었어요. 아내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아내는 밖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은 저에게 점점 낯선 곳이 됐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아내가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하더군요. 당신이 집에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혀. 40년 동안 혼자 지내는데 익숙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에 붙어 있으니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제가 이제 아내에게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제 존재 자체가 아내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해야 아내가 날 다시 봐줄까 고민했지만 머릿속은 텅 비었어요. 아내는 날 점점 더 멀리했고 저는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문을 잠가 놓은 날도 있었어요. 열쇠를 두드리며 기다리다 결국 계단에서 한숨만 쉬었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남남이나 다름없었어요. 밥도 각자 먹고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공간을 공유할 뿐이었죠. 아내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면 저는 방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밖에서 들리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와 있을 땐 한 번도 안 웃던 아내였으니까요. 한 번은 문틈으로 아내가 친구들에게 남편이 집에 있으면 짜증나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목이 메어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정작 집에서도 쉴 곳이 없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툭 내뱉었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 있어. 그 말이 뼈를 파고들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죠. 결국 저는 집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갈 데가 없어서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는데 아내의 싸늘한 눈초리가 여전했어요. 왜 벌써 왔어? 라는 말투에 다시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점점 더 오래 밖에 머물렀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
저녁 8시에 들어왔어요. 날이 흐리든 맑든 매일 도서관 의자에 앉아 있었죠. 여름엔 더위에 숨이 막혔고 겨울엔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책을 읽을 기운도 없어서 그저 멍하니 앉아 있곤 했어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책을 읽으며 담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나 싶었죠. 아내와 함께 책을 읽으며 노후를 보내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은 혼자 도서관에서 시간을 죽이는 거였어요. 가끔 창밖을 보면서 눈물이 고였어요.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저렴한 국밥을 먹거나 배고프면 참았어요. 아내는 밥을 챙겨주지 않았죠. 너 알아서 해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일찍 집에 가면 눈치 보기가 싫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노인들과 가끔 말을 섞었어요. 그분들도 저처럼 집에서 쫓기듯 나온 분들이 많았죠. 집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편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우리 세대의 처지가 이런가 싶었어요. 비 오는 날은 더 힘들었죠. 우산을 들고 도서관 복도를 서성이다 근처 찻집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차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씩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점원 눈치가 보였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한 번은 비가 너무 세차게 와서 도서관 계단에서 밤까지 기다린 적도 있어요.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어요. 문을 열 때마다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긴장됐죠. 또 뭐야? 라는 표정이 눈에 선했어요. 일부러 늦게 들어가기도 했어요. 아내가 잠들기를 바라면서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불 꺼진 거실을 보면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며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40년 넘게 꿈꿨던 노후가 이런 게 아니었는데요. 아내와 함께 차도 마시고 동네를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싶었는데 현실은 집에서도 쫓겨나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떠도는 신세였어요. 가끔 내가 없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밤이면 아내는 라디오를 켜놓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저는 방 한 구석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좀 해라고 쏘아붙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집에 있어도 되는 시간과 나가야 하는 시간이 정해진 것 같았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밖에서 떠돌아야 했죠. 마치 규칙처럼요. 몸이 아파도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무서웠으니까요. 한 번은 감기에 걸려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아내가 또 핑계야? 라고 빈정대는 바람에 억지로 나갔어요. 아프다고 해도 핑계대지 말라는 식으로 들릴까봐 말도 못했죠. 도서관에서 기침을 참으며 앉아있자니 정말 비참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지쳤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집을 떠나기로요. 40년을 함께한 집이었지만 이제 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엔 월세방을 알아봤지만 제 나이에 그게 쉽지 않더군요. 방이 너무 좁고 냄새도 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작은 투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아내와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투룸을 계약하고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가 뜻밖의 화를 냈어요. 사람들 보기에 뭐야, 따로 살면 내가 창피하잖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을 더 신경 쓰는 거였어요. 짐을 싸는 날 아내는 집에 없었어요. 일부러 자리를 비운 것 같았죠. 40년 동안 쌓인 물건 중 몇 가지만 챙겼어요. 옷 몇 벌, 오래된 라디오, 그리고 낡은 결혼 반지 하나.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챙겼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투룸에 온 첫날 눈물이 터졌어요.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세월이 떠올랐죠. 아내와 함께했던 젊은 시절, 결혼식장에서 서로 약속했던 순간들, 아이들이 어릴 때 저를 보며 웃던 모습들, 그 모든 게 이제는 멀어졌어요. 방 안이 조용해서 제 숨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 한쪽이 가벼웠어요.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밥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라디오도 내 맘대로 들을 수 있었어요. 작은 자유였지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됐어요. 처음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골목을 걷기만 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수제 비누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평생 손으로 뭘 만드는데 소질이 없었는데 유튜브에서 비누 만드는 영상을 보니 흥미가 생기더군요. 아내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이 떠올라서 그걸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재료를 섞는 것도 어설펐지만 점점 재미를 붙였어요. 오일을 잘못 넣어 엉망이 된 적도 있었죠. 그래도 다시 해보고 또 해봤어요. 동네 공방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해본 취미를 이제라도 해보고 싶었죠. 공방에서 만난 사람들과 비누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풀렸어요. 어떤 분은 향이 좋다며 제 비누를 칭찬해 줬어요. 그 말이 힘이 됐죠. 가끔 아내에게 전화가 왔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동네에서 소문났어 같은 말뿐이었죠. 제 삶에 관심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떠난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비누를 만들고 방을 정리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근처 강변을 걷기 시작했어요. 물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졌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가끔 인사도 나누고 새로운 관계도 생겼어요. 한 번은 강변에서 만난 할머니가 기운 내세요라고 웃으며 건네준 귤을 먹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퇴직한 동료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차나 한잔하자고 했죠. 그날부터 제 인생이 새로 시작됐어요. 친구는 퇴직 후 수제잼 가게를 열었는데 이제 동네에서 꽤 인기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많아졌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비누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지만 친구가 너도 해볼 만해라고 격려해줬어요. 나이 들었다고 주저했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다 끝나기 싫었어요.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부터 수제 비누 가게를 준비했어요.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고 시장에서 오일과 향료를 사다가 연습했죠. 처음엔 비누가 굳지도 않고 엉망이었어요. 향료를 너무 넣어서 눈이 따갑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만들어 봤습니다. 2달쯤 지나니 제법 모양이 잡히더군요. 손으로 비누를 쥐고 향을 맡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가게 자리를 알아봤어요. 퇴직금이 있었지만 큰 가게는 무리였죠. 그래서 조그만 10평짜리 공간을 빌렸습니다. 강변 근처라 공기가 맑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내에게 말했을 때 싸늘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늙어서 무슨 장사야? 망할 텐데. 심지어 미친 거 아니야? 라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꺾이지 않았어요. 가게를 직접 꾸몄어요. 나무 상자를 진열하고 벽에 허브 그림을 붙였습니다. 창틀에 작은 화분도 놨어요. 가게 이름은 새벽향이라고 했어요. 처음 비누를 진열했을 때 그 향기가 가게를 가득 채우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아직 손님이 없었지만 문을 열고 서 있으니 새 삶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오픈 날
아내는 안 왔어요. 예상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죠. 그래도 친구들이 와줬고 첫날 몇 명이 비누를 사갔어요. 손이 떨려서 포장도 제대로 못했지만 손님들이 향이 좋다며 웃어주니 힘이 났어요. 한 아주머니가 선물로 주기 좋아요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제 매일 아침 8시에 가게를 엽니다. 수입은 적어도 제 비누를 들고 기뻐하는 손님을 보면 행복해요. 비누 하나를 만들 때마다 정성을 담았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게를 연지 석 달이 됐어요. 처음엔 비누가 잘 안 팔려 속상했지만 조금씩 손님이 늘었어요. 아침에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 취향에 맞춰 비누를 추천하는 일이 즐거워요. 허브향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며 웃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점심때는 직장인들이 들르고 오후엔 아주머니들이 찾아오세요. 한 번은 손님이 이거 피부에 좋다더라며 2개를 더 샀어요. 가끔 저처럼 힘들었던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에요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가게에 왔어요. 손님처럼 들어와 비누를 만지작거리다 가버렸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내는 무표정했어요. 아무 말 없이 나가더군요. 그날 밤 문자가 왔어요. 동네에서 말이 많아. 그만둬. 속이 쓰렸어요. 제가 열심히 사는 게 아내에겐 그저 불편한 일일 뿐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제 행복보다 동네 평판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요즘 가게에서 비누 만들기 모임을 열고 있어요. 손님들이 직접 비누를 만들며 좋아하는 모습이 뿌듯합니다. 이거 집에서 써봤는데 좋아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가게 홍보도 시작했는데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올려주며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요. 아내는 여전히 제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잘 되는 게 눈에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아내 친구가 와서 너무 잘 되면 안 좋을 거리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게 아내 심정인가 싶었죠. 가게를 운영한 지 6개월,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지역 잡지에 은퇴 후 비누로 새 인생을 연 할아버지로 실렸어요. 사진까지 찍혔는데 쑥스럽더군요. 손님이 늘면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라는 말에 해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라고 답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게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차를 내주며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눠요. 비누 향이 위로가 된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최근 아내 소식이 들려오네요. 동네 사람들 말로는 아내가 요즘 혼자 많이 힘들어한다고요. 강변에 앉아 멍하니 있는 걸 자주 봤다고 해요. 제가 앉던 그 자리예요. 한 번은 아내가 제 좋아하던 차를 사서 집에 두고 마시지 못한 채 버렸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전화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자주 우세요. 당신 사진을 보다가 그러시더라고요. 큰아들이 집에 갔을 때 아내가 제 빈자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고도 했어요. 마음이 묘했어요. 아내 친구가 가게에 와서 전했어요. 아내가 저를 떠올리며 후회한다고,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눈물 찢는다고요. 그때 좀 더 잘할 거리라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어요. 아내의 후회가 진심이라도 제가 겪은 아픔을 덮을 순 없죠. 40년을 헌신한 제가 이제는 제 행복을 지키고 싶어요. 그 친구가 한번 만나보라고 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라고만 했죠. 어제 아내가 가게에 왔어요. 문 닫을 시간이라 조용했죠. 울며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당신 없는 집이 너무 허전해.
이제야 내 값어치를 알았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날 밀어내던 날들을 잊을 수 없어. 아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반복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아내의 눈물이 진심처럼 보였지만 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어요. 오늘 아침 아내가 다시 왔어요. 제가 좋아하던 허브향 비누를 사서 조용히 갔죠.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겁이 났으니까요. 이제 저와 아내는 각자 살아가야 합니다. 가게는 제 새 삶의 터전이 됐고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내가 떠난 후 가게에서 비누를 만들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선택이었다고. 가게가 안정되며 여행을 갔어요. 충북으로 떠났는데 허브밭을 보며 자유를 느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향기가 마음을 채웠어요. 여행 중 허브 농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비누 만드는 법을 더 배웠어요. 더 큰 꿈을 꾸고 싶어졌어요. 2호점을 열 계획도 세우고 있죠. 강변 근처에서 시작한 가게가 이제는 제 인생의 중심이 됐어요. 여행에서 돌아와 가게를 다시 보니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게를 연 지 1년이 됐어요. 이제 단골도 많아지고 수입도 제법 늘었어요. 처음엔 월세 내기도 빠듯했는데 지금은 저축도 하고 있어요. 지역 축제에 초대받아 비누를 팔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비누가 최고예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가게에서 만난 손님 중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용기를 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감사했어요. 요즘은 가게에서 새로운 비누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꿀을 넣은 비누, 레몬향 비누 같은 것들이죠. 손님들이 이거 신선하다며 좋아하시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우리도 배워보고 싶다고 하셔서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비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며 함께 웃고 떠들었죠. 그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아내 이야기가 다시 들려오네요. 동네 아주머니 말로는 아내가 요즘 많이 야위었다고 해요. 혼자 집에 틀어박혀 지낸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제 좋아하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요. 아내 친구가 가게에 와서 말했어요. 걔가 너 때문에 후회하며 온다고. 내가 없으니 삶이 의미 없대. 마음이 착잡했어요. 아내가 저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지만 저는 이미 제 삶을 살고 있어요. 가게가 점점 커지면서 지역 신문에 또 실렸어요. 은퇴 후 성공한 할아버지의 비누 가게라는 제목이었죠. 그걸 보고 손님이 더 늘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할아버지 존경해요라며 사진을 찍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2호점을 준비하며 바빠졌어요. 이번엔 도심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젊은 손님들을 위해 포장도 세련되게 바꿨어요. 가게가 2개가 되니 직원도 고용했어요. 월급을 주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아내가 또 가게에 왔어요. 이번엔 편지를 남기고 갔죠. 미안해.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니 내가 잘못했단 걸 알았어. 이제 널 놓아줄게. 편지를 읽으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곧 다잡았어요. 저는 이미 행복하고 제 삶에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아내도 이제 자기 길을 찾아야겠죠. 이제 제 삶은 완전히 제 것이 됐어요. 더 이상 아내의 허락이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2호점이 문을 열었어요. 오픈날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할아버지 비누가 최고예요 라는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축하 파티도 했죠.
이제 저는 고용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있어요.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고 휴가도 넉넉히 줬어요. 그들이 웃으면 저도 행복하니까요. 최근엔 지역 노인회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은퇴 후 새 삶을 찾은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나갔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 짓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라는 말에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죠. 그날 밤 가게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누군가에게 희망을 줬다고. 가끔 아내를 동네에서 마주칩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조용히 지나가요.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아내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죠. 아내의 냉대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걷고 있어요. 가게가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공간이 됐어요. 매주 토요일엔 비누 클래스를 열고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배우며 소통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웃음이 나요. 도서관에서 떠돌던 제가 이렇게 당당해질 줄이야. 이제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제 삶의 주인공은 저예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감사함을 느껴요.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요. 어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가게에 왔어요. 비누를 사러 온 손님처럼 조용히 앉아 있더군요. 떠나며 잘 돼서 다행이야 라고만 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제 삶은 꽉 찼으니까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요. 왜 아내와 다시 안 시작하시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건 제게 후퇴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했어요. 오늘도 가게에서 손님을 맞으며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0년을 함께한 아내의 늦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택한 대로 새 삶을 이어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의견을 남겨주세요.